일념 영원 1화 백소준. 모예산은 독림산맥 중의 하나로 산 아래에는 작은 촌락이 있었다. 밭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순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새벽녘,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한 소년을 배웅하는 중이었다. 15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지나치게 말라 허약해 보였다. 하지만 인물이 훤칠하고 두 눈에는 영리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년은 흔히 입는 청삼을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빨아입었는지 색깔이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색이 거의 빠져버린 옷 때문인지 소년이 더 왜소해 보였다. 이 소년의 이름은 백소준이다. 어르신들, 이제 그만 들어들 가세요.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꼭 선인이 되겠습니다. 소년이 순박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소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볼 뿐 선뜻 걸음을 떼지 않았다. 마을 사람 중에는 낯선 길을 떠나는 소준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와의 작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소준아, 네가 이리 가겠다 고집을 부리니 말리지는 않으마. 부디 훌륭한 선인이 되거라. 선인이 되어 네가 그토록 원하는 장수를 꼭 이루거라. 일찍 세상을 등진 너의 어미 아비의 목까지 모두 살아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하고 이왕 일이 나섰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든 꿋꿋이 버텨내거라. 마을 일일랑은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된다. 노인이 소준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덩달아 소준의 몸에도 힘이 들어갔다. 소준은 노인을 비롯해 걱정과 응원이 담긴 얼굴로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어깨 너머로 보이는 마을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소준은 시선 끝에 늘어지는 미련을 떨쳐버리고 돌아섰다. 성큼성큼 나아가는 단호한 걸음에 작은 몸이 금세 마을과 멀어졌다. 소준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과 걱정을 담고 있던 마을 사람들 얼굴이 기쁨과 감격으로 밝아졌다. 맨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않던 노인은 몸을 떨며 눈물 한 줄기를 떨구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저 골칫덩어리가 제 발로 마을을 떠나다니 이는 분명 하늘이 도운 것이야. 저 녀석에게 선인을 봤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찾아서 상이라도 줘야겠어. 아휴, 이제야 마을이 평안해지겠군요. 대체 무슨 수로 동네 애들을 꼬드긴 건지 닭들이 아주 씨가 말라버렸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잔치를 열어야지. 작은 마을이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들썩였다. 어느새 들고 나온 진과 북소리가 흥을 돋우었다. 아직 해도 떠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인데 마을은 대낮처럼 밝고 소란스러웠다. 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소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산 입구에 도착해서 깊은 숨을 쉬며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모예산은 높지는 않지만 관목이 무성해서 빛이 잘 들지 않았다. 그래서 새벽녘 산길은 한밤중처럼 깜깜하고 조용했다. 철상이 녀석이 분명 며칠 전에 여기서 멧돼지한테 쫓기다 하늘을 나는 선인을 봤다고 했는데. 소준의 심장이 긴장과 두려움으로 거세게 뛰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길을 더듬으며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근처 관목 덤불에서 사악사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그의 등에 오싹 소름이 돋았다. 거기 누구야? 주위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소준은 얼른 행랑에서 도끼와 나무 베는 칼을 꺼내 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품속에서 작고 검은 향주머니를 꺼내 칼을 든 손에 꼭 쥐었다. 나오지 마! 경고하는데 절대 나오지 마! 나는
도끼도 있고 나무 베는 칼도 있어. 그리고 손에 있는 향주머니로 천둥도 소환할 수 있다고. 소조는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외치고는 정신없이 뛰었다. 뛰다 보니 손에서 도끼와 나무 베는 칼이 사라진 줄도 몰랐다. 아마도 땀에 미끄러져 어딘가로 떨어진 모양이었다. 소준의 으름장 덕분인지 좀 전까지 났던 소리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겁을 잔뜩 먹은 상태라 하얗게 질린 얼굴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도끼와 나무 베는 칼은 놓쳤지만 아직 향주머니가 남아있었다. 소조는 손에 쥐어진 향주머니를 보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해주신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곤경에 빠진 선인을 구해주고 보답으로 얻었다는 향주머니. 조상의 도움을 받은 선인은 이 향주머니를 주며 백씨 가문의 자손이 불을 붙여 향을 태우면 이번에는 자신이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했단다. 지금까지 10번도 넘게 향주머니를 태웠지만 선인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선인은커녕 매번 무시무시한 벼락과 천둥만 울렸다. 어쩌면 조상님과 부모님 모두 속은 게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무렵에 철상이로부터 이 부근에서 선인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향주머니 안에 든 향도 다 떨어져가는 참이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길을 나선 것이다. 소조는 손 안에 든 향주머니를 꼭 쥐고 다시 산을 올랐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간신히 산 정상에 도착한 소조는 아래로 보이는 경치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잠시 가쁜 숨을 달래고 향주머니를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벌써 3년이에요. 이제 향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니 꼭 좀 도와주세요. 소준이 눈을 감고 간절하게 빈 후 조심스럽게 향주머니에 불을 붙였다. 잠시 뒤 사방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더니 눈 깜짝할 새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번개와 천둥이 머리 위에서 울렸다. 엄청난 소리와 기세에 소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머리 위에서 울리는 벼락이 금방이라도 자신에게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침을 뱉어 불을 끌까 하다가 간신히 참아냈다. 참아야 해. 이번이 아니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 괜찮아. 저 벼락이 나에게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엄마야! 귀를 막고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가까운 하늘에서 무지개 한 줄기가 빠른 속도로 소준을 향해 내려왔다. 무지개 속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화려한 의복과 너른 풍채, 세속을 초월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향주머니에 불을 붙이다 만 것이 누구인지 이번에야말로 확인해봐야겠다. 남자는 짜증이 잔뜩 섞인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가 바로 소준의 조상이 구해줬다는 선인이었다. 도움을 받은 대가로 내주었던 향주머니가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요 3년 사이 몇 번이나 타올랐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향이 타오르다가 중간에 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향주머니에서 피어난 향이 길을 내주어야 향을 피운 자에게 갈 수 있는데 자꾸만 도중에 끊어져 버리니 길을 나서다가 돌아섰던 게 벌써 10수번이었다. 남자는 지난 3년간 시달렸던 것을 생각하며 속도를 올렸다. 다행히 이번에는 무사히 향이 시작된 곳까지 갈 수 있었다. 그곳에는 비쩍 마른 소년 하나가 귀를 막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가 소매를 휘두르자 향주머니에 불이 꺼졌다. 불이 꺼지니 요란하던 천둥과 번개도 멈추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소준이 의아해서 슬며시 눈을 떴다. 자신의 앞에 웬 남자가 서 있는데 모습이 기이했다. 선인? 난 이청우라고 한다. 네가 백가의 후손이냐? 중년의 남자가 눈을 번뜩이며 소준을 훑어보았다.
왜소하긴 하지만 비교적 수려한 것이 기억 속 친우의 얼굴과 비슷했다. 자질도 썩 괜찮아 보여 화가 조금 누그러졌다. 제가 바로 백가의 후손 백소준입니다. 소준이 얼른 자세를 바로잡고 인사를 건넸다. 겁을 먹었다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등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의젓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하나만 묻자.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왜 향주머니에 불을 붙이다 만 것이냐? 그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선인을 만나겠다고 몇 번이나 향을 태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서운 천둥번개만 내리치고 선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천둥번개가 머리로 내리꽂힐 판인데 별 수 있습니까? 불을 끌 수밖에요. 짜증이 가득 담긴 청우의 얼굴을 살피며 소준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청우는 흥미가 동했다. 분명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한데도 애써 감추고 저 할 말을 다하는 소준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무서우면 포기하면 그만이지 왜 계속해서 불을 붙인 것이냐? 한결 풀어진 얼굴로 청우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저는 죽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선인은 오래 살 수 있다 들었습니다. 저도 선인이 되어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우는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소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집착과 끈기가 기특했다. 말본새로 보아 비록 성정이 썩 고운 녀석은 아닌 듯하나 문파에 데려가서 가르치다 보면 성정도 바로잡힐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청우가 결심한 듯 소매를 휘두르자 무지개가 청우와 소준을 휘감아 올렸다. 소준은 아래로 보이는 광경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청우의 바지자락을 덥석 움켜잡았다. 청우가 인상을 구기며 고개를 내저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영계종으로. 독림주 안에는 거대한 줄기를 가진 통천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통천강 하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계종이다. 만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영계종은 그 역사에 걸맞게 주변에 상당한 영향력과 두려움을 떨치고 있었다. 통천강 하류에는 운무에 휘감긴 7개의 산봉우리가 강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그중 강 바로 위에 있는 산봉우리가 가장 거대했다. 산의 정상부터 중반부까지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중반부터는 녹아내린 눈과 흙이 섞여 노랗게 변한 물이 강을 이루며 산을 타고 흘러내렸다. 청우와 소준을 실은 무지개가 이 흙탕물이 시작되는 지점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다. 여유로운 표정의 청우에 비해 소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몇 개의 산을 넘어오는 동안 소준은 행여나 떨어질세라 잠시도 청우에게서 떨어지지 못했다.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면 좀 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 있으니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다 왔다. 내려라. 청우의 말에 소준이 비로소 땅 위로 내려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휘청했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앞에 작은 건물이 있고 건물 입구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세워져 있었다. 바위에는 휘갈겨 쓴 듯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자벽구. 낡은 옷을 걸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일거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을 보니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곳인 듯 했다. 바위 위에 아무렇게나 앉아있던 곰보 소녀가 청우를 보자 얼른 내려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이 녀석을 불주방으로 데리고 가거라. 청우가 대답은 필요 없다는 듯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무지개와 함께 사라졌다. 불주방이라는 말에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소녀가 소준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본 후 어딘가에서 주머니를 하나 가져다 주었다. 받아들고 보니 제법 묵직했다. 소준은 이제 자신도 신선이 되는 길만 남았다고 기대에 들떴다. 소녀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따라오라 손짓하고 앞장섰다.